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 제가 그려왔던 게 문득 생각나가지고 신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대 아주 초반에, 그리고 10대 때 서울에 올라가지고 무작정 올랐는데, 하도 20대는 자충우들로 여기저기 서울에 다 헤매다가 30대 초반에 강명시에서 사글세를 살고 있었는데,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어. 가난을 떨쳐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강명시 뒤쪽에 보면 구름산이라고 있습니다. 구름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침마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도 되고 권력도 질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하면 된다. 이런 걸 막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저 혼자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지르고, 또 그 당시는 또 신념을 굳혀주는 신념 스파르타식 교육하는 데가 산속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씩 가가지고 단식하면서 하고, 또 제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봅니다. 주식의 일본의 대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잠을 푹 자라.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맑아진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책을 즐기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주식 대가의 책을 갖다가 한 10권 봤는데, 제가 보니까요, 물론 효과도 없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하는 걸 따라 해보려고 해보면은 그렇게 머리를 텅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짐 노저스 같은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하는 이유가 얘기했습니다. 세상 밤사이에 어디로 돌아갔는지, 돈은 어디로 또 흘러가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오래 늦잠을 잘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짐 노저스 같은 사람이요. 저 또한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대에 들어오면서 잘 살아보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때는 서울의 요지에 아파트를 몇 년 만에, 한 3년 만에 8채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자충우돌이었죠. 지금도 제가 매주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비가 온다든지 예식장을 간다든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산을 갑니다. 이 산 생활이 27년째, 주말에는 토요일 날은 그냥 낮 시간입니다. 아무리 장사할 때 그렇게 바쁘고 식당을 3개씩이나 해가지고 직원들이 5, 60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산을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산을 왜 가느냐? 산에 미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산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떠오릅니다. 저번 주에 토요일 가가지고 절반은 이 힐링책, 농막책 쓰는데 절반을 할애했습니다. 산에 가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책 한 3페이지 정도를 썼다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서로는 이제 지우고요. 내 아는 지인 한 분이 10년 전에도 월급을 한 200만 원 초반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 200만 원 중반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200만 원 중반밖에, 지금도. 근데 엊그제 제가 여기 마트 가가지고 참 깜짝 놀라는 것이요. 사과 한 7, 8개에 한 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 16,500원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건데 7, 8년도, 10년도 안 됐죠. 그 전에는 보면 사과 한 봉지, 제가 알기로는 3,500원, 5,000원 미만이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2, 3년 전에는 한 6, 7,000원, 7, 8,000원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사과 한 봉지에 16,000원대. 그때 한 박스 샀습니다.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경제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평균적인 건데 서초동에 32평짜리 아파트가요 거래된 걸 보니까 32평 한 채가 놀라지 마세요. 39억. 이게 뭐 딴 나라 일본 동맹 아닙니다. 이거 대한민국 한국에 서초동이 뭐 대단하다고 그 아파트 2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39억이랍니다. 이 39억을 월급제 생활해가지고 39억을 모으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32평짜리. 자,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그 경제신문도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경제신문을 매일같이 보면은 그야말로 심리적을 어마어마하게 펼쳐가지고 여기 또 오른다 저기 또 오른다 하반기에 엄청나게 오른다 그런 소리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만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제가 솔직히 이래 살면서요 코로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왜? YTN 틀면은 하루 24시간 그냥 거진다가 저거 코로나 얘기입니다. 와글와글. 그거 보고 있다면은 정신병자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코로나 얘기 너무 싹 끌어봅니다. 모든 거 다 샷다운식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요. 코로나 그런 거 몰라. 자, 요걸 우리가 조그맣게 경제신문에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요런 걸 잘 눈여겨봅니다. 금융이 있어 금리 임박, 코인 부동산 타격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저금리에 익숙했던 시장 참여자, 이제 리스크 관리 경고 딱 올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애사롭게 보지 마세요. 특히 한국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주요국 대비해가지고 한 3배 정도 높았다. 이제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 애사롭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놓을 수 없는 것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를 사실은 색안경을 끼고 좀 봅니다. 왜냐, 부동산을 20몇 분을 갖다가 뭐 안정화 조치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뒷구멍으로 엊그제 그 청와대 무슨 부동산 수석이라 그러는 놈 부동산 투기한 거 보셨죠? 딱 매스컴 하루 딱 놓고 딱 끊어보더라고요. 그러면 8건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경제수석이라 그 놈이 공무원인데 돈을 갖다가 한 건 하는데 54억을 은행 돈을 차입하고 또 한 건 하는데 20m, 70m 했는데 여기 아파트를 비롯해서 땅 요지에 그냥 무작위로 배팅해가지고 투기, 전문 투기꾼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관련 수석인가 뭐 하더라고요. 지금 현 정부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전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못하게 하고 개인들은 그야말로 돈 1억만 돼도 벌벌벌 떨고 하면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는 지네들은 뒤에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투기를 쏟아붓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자, 요 책에도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베네수엘라를 한 페이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산유국 아닙니까? 최고 부자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한 1000불 정도 할 때 전마들 한 3만 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뭐 잽이 안 됐죠. 어마무시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3만 불을 유지한다 그러고 있고 저희들은 1000불도 안 되게 그냥 그들 국민 85%가 전다 빈곤에 빠져가 개판 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가진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라라 그는 버스 노동조합장 하던 놈이 찹에서 후계자 아닙니까? 걸마가 대통령 아닙니까? 걸마가 개망나이 쓰레기 자익 중에 자익입니다. 걸마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올해 2400% 인플레 베네수엘라 3년 만에 또 화폐 단위 바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한복지. 우리 똑같습니다. 무한복지 하고 있고, 재난기금, 실업급여 탐으려고 줄러서가지고 그러죠. 뭐 공짜로 주는 거,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무한정 풀어라.
흘려고 잡으면 웃기지 뭐. 나라는 망가진든지 말든지 전 다 이재명이 얘기하는 걸 자세히 공약을 들어보면 전 다 북한식이고 중국식입니다. 그 애가 중국통 아닙니까? 중국에서 공부하고 전 다 그거 머리에 온통 사회주의 그 발상 아닙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 뭐 옹호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친구는 들어가 있는 게 온통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다음 달께 볼리버르 화폐 그 베네수엘라 숫자죠. 빵으로 6개, 공을 6개 뗀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을 갖다가 1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요. 물가 상승률이 상승률이요. 2018년도에는 170만 프로, 2019년도는 30만 프로, 지금 작년에는 뭐, 어마무시하죠. 뭐, 이거 다 읽어보면은 그냥 말로 아찔할 정도로. 자, 그리고 이게 뭐, 리노메이션 그 화폐 단위 줄이는 거. 이걸 갖다가 2008년도에 1000대 1로 한번 했고, 2018년도 10만 대 1로 한번 했고, 지난 3월 달에 또 고액권을 발행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다는 얘기. 또 이게 공 5개 뗀다는 이야기. 공 5개 때문에. 그러면 월급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급 생기도 오르지 않고 10년 동안 기껏 해봤자 200만 원 초반에 해서 250만 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야말로 200만 원 월급 받는 게 결과적으로 5천 원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숫자만 200만 원 받고 있지 실질적으로 뭐 그까지 사물라 하면은 돈이 밥은 나중에 이 봐보세요. 커피 한 잔, 월급 타가지고 커피 한 잔 타면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좋아하는 놈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물론 뭐 세상이란 것이 그거 쓰레기가 해도, 양아치가 해도 좋다고 박수 치는 놈 세고, 빨갱이 해도 박수 치는 놈 세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그건 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물가 많이 비쌉니다. 이제 화폐 계획 단위 줄일 때가 됐습니다. 내년에 대선 3월 달에 합니다. 제가 예감하건대, 저는 항상 그거 놓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내년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혹이라도 이재명 같은 양아치가 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 그때가 권력 절세니까 6개월 이내 화폐 계획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자, 100분의 1 아닙니다. 1000분의 1입니다. 우리 또 공채에게 날아갑니다. 그러게 되면은 10억이 결과적으로 10만 원으로 내 재산 10억 재산인 것도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집하고 다 따져가지고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화폐 계획했다 밤에 내 재산 1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 80% 거지.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권력을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약 20년, 100년, 50년 잡고 저기 죽을 때가 그냥 지연지야 다 묵치어버리고 가죠. 국민들은 코를 딱 끼워가지고 있고 가자 하는 대로 개 돼지로 딱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TV 한번 보세요. 매일 저녁에 묵고 쓰고 여행 다니고 막 그것밖에 안 나오고 그 외에는 코로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